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선구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코너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영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긴 했으나 어제가 휴일인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이 일부 반영돼 있어서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증가하지 않은 게 가장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신규 확진자가 언제쯤 1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돼야 1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다소 우울한 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 의뢰해서 벌인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이 우울 평균 점수가 27점 만점에 5.7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조사에 비해 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22.8%로 코로나 이전이 한 6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의 우울 평균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높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작년 3월 9.7%에서 9월 13.8%, 올해 3, 4월 이번 조사에서 16.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떤 상황이라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떤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3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유 이사장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의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채널A 기자하고 공모해서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검찰의 유시민 이사장 기소에 대해서 비슷한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네요. 기존 진선미 위원장이 교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미에 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일단은 김진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역임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자문기획위 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송 대표가 이 같은 김 의원에게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지휘봉을 맡긴 거는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고 또 대선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라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당내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약간 친문 성향도 있으면서 또 재정당국 수장 출신으로 중량감 있는 김진표 의원을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표 의원은 평소 주변에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라는 지론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관심 현안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흔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 언론에서 그 기존의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만큼 송영길 대표가 이게 전격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었는데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교체한 게 아니라
새 당대표,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자연스럽게 인적 구성이 새로워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출범한 게 지난달 19일로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진섬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겼던 거고요. 결국 이제 새 당대표 선출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조직 구성을 서둘렀다가 결국엔 2주일 만에 위원장을 좀 교체하는 꼴이 돼버렸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하영 한겨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30일 5일간 전국 2,52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는 지난 주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3.0, 부정평가는 역시 0.4%포인트 하락한 62.6%를 각각 보였고, 오늘 그 MBS 발표했죠. 전국 1,500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3일부터 5일 4일간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각각 나왔습니다. 예. YTN에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나 MBS 조사나 어쨌든 긍정평가보다 부정평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러나 뭐 수치상은 지난주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40대에서 부정평가가 좀 높더라고요.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영 기자. 예. 사실은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자면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방역과 관련돼서 확진자 추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점. 아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하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백신인데요. 지난주 집중적으로 백신 재고가 바닥났다라던가 접종 중단이라는 이제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40대가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고요. 예. 그 정치적 관여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지난주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문자폭탄 논란이라든가 검찰총장 후보에서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 빠진 것에 대한 실망, 이것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자폭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문자폭탄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회자되면서 예. 민주당이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네네. 좋든 싫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죠, 배철호 의원님. 예,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조사 결과는 똑같고요. 더불어민주당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7.8%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큰 변화 없는 0.7%포인트 상승한 37.3% 나왔고요. 오늘 발표한 MB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9 동률 나왔습니다. 이 예. 조사에서는 처음 보인 조사였고 동률이었고요. 무당층은 27%가 나왔습니다. 예.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2.9%포인트 빠졌으니까 조금 많이 예, 빠졌는데. 좀 큰 폭으로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하영 기자는 아까 문자폭탄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네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저는 이제 2% 내외 정도면 횡보다,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예. 오히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횡보라는 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기회였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참패라고 보는 시각 쪽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이면서, 달라진 점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그 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배 의원님은 왜 민주당 지지율가 하락세라고 보시죠? 방금 우리 하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싱크로율이 거의 막 80%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결국 말씀하셨던 그 컨벤션 효과라는 건 그 전당대회죠. 이를테면은 전당대회라면 당의 진로와 미래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시 해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처방 이런 것들 나와야 되는데 좀 조용해 버렸죠. 조용함이 비추어진 것은 일각에서는 뭐 다른 대표 후보보다 조홍천 후보가 더 보이더라. 결국 이제 문자 폭탄 이 논쟁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모적 불필요한 논쟁이 이제 너무 과잉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당이 이제 그 당대표 선출하고 특히 이제 대선이 있는 해, 임기 이제 마지막 해 집권 여당의 당대회 치고는 굉장히 긴장감이라 그럴까요? 혹은 좀 주목을 끌만한 요소. 결국 상승을 해야 당연한 요소인데 오히려 역주행 거꾸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다. 당 대표 경선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30일 전국 2,578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은 지난 월간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2%, 이재명 지사 2.4%포인트 상승한 23.8%를 보였고요. 이낙연 대표, 지난주 MBC 조사에서 단단히가 나왔는데 저희 조사에서도 단단히 9% 나왔고요. 홍준표 5%, 오세훈 4.5%, 안철수 4.1%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한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1%포인트, 지난주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5%, 윤석열 전 총장 2%포인트 하락한 21%. 이제 정리하자면은 지난주간 이재명 지사는 2.4%, 1% 좀 강보합 내지는 윗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뭐 2.4%, 2% 지난 주간 대비해서 좀 소폭 조정 양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RS 조사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선 결과가 나왔고 전화면접 조사인 MBC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게 나왔는데 공통점은 이재명은 조금 오르고 윤석열은 조금 내려왔다. 양조사가다. 예, 맞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조금 내려온 거는 너무 오랫동안 자명을 한다. 네. 그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한테 가장 첫 번째 다가온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언제 등장하느냐가 윤 총장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와도 긴밀하게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요.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강고한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은 사실 윤 전 총장 쪽 내부의 의견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를 좀 들어보면은요. 내부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을 좀 빨리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지금 본격적으로 후보를 경선하기 전에 좀 빨리 등장하자. 여름 이전에 등장하자는 쪽하고 경선 즈음에서 좀 미루자라는 쪽으로 갈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등장과 관련돼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각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기한 현상. 이제 다른 후보들은 하루에도 문자를 기자들 몇백 통을 보냈다 뭘 했다 그럴 때도 전체만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30% 선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사실 그닥 이렇게 좋은 윤 총장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 전체 결국 국민들한테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2일 KBS 출연해서 올 중으로는 등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덧붙이자면은 윤 총장이 이제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이를테면은 색다른 선택과 안이한 선택. 즉 이제 정치를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안이한 방식을 택한다면 기존의 어느 정당 중에서 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어느 정당 곧 국민의힘을 암시하는 말이죠. 했을 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월 중에는 나와야 된다. 더 이상 늦추면은
여러모로 결국 뭐 본인에게도 그리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1호 신문이 조원시나의 의뢰한 5월 2일부터 4일 동안 표본오차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세력과 함께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 39.9%, 제3세력 26.3%, 잘 모르겠다 24.4%, 더불어민주당 9.4% 이렇게 각각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철호 위원이 신기한 현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30%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 띄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국경제 기사인데 윤석열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 뭐 이런 기사라든가 네. 월간조선에서 단독을 달았어요. 과연 단독 달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생 윤석열 주머니 털어서 가난한 친구에게 짜장면 사줘. 같은 기사로서 이런 기사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근데 예. 다만 40%의 지지율을 가진 그 후보 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답게 언론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예.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에 마크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입국해서부터 이제 뭐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마크를 해봤는데요. 윤 전 총장도 반기문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려견이나 중학교 시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에 등장을 한다면 본인이 지금 시대 정신을 앞세우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아마 자만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사례도 있고 고건 전 총리의 사례도 있잖아요. 예. 결국은 평생 공무원만 하시던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면은 대권까지는 못 간다. 뭐 예. 이런 이야기인데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하니까 네. 그 예상도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인기가 좋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밖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철수 붐이라고까지 불렀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지지율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거품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 기자는 하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윤 전 총장의 인기를 두고 그 흔히 이제 현 정부의 거울 현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공정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상반기 1,300명이나 하반기 집단 면역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에 나가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도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까 앞서서 저희가 토론 시간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9월 달에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기로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친문 지정에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1월 달 정도로 연기하는 것인데 배 의원님 그렇게 연기했을 때 이재명 지사를 이길 만한 다른 후보가 나올까요? 두 달 안에?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모락모락 나오는 게 선출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 서울시장 냈을 때 당원 당규를 고쳤죠. 이제 고칠 때는 고침에 대한 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래서 우리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모양새가 결국은 꼼수 논란에 휘둘리면서 이제 예. 약간 데미지를 입었죠. 그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선 연기론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당원 당규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경선 연기를 해야 될 그런 사연이 있느냐. 예. 그것이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될 테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경선이 이제 연기되면 이제 결국 이제 속내를 보면 이제 이재명 대 어들스 요 구도 안에서 이제 요 논점이 좀 형성되는 측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미루어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세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건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을 지키느냐,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고 하느냐.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은요. 실제로 그 이재명 경기지사 쪽하고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기론의 명분을 오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3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아마 경선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좀 내세웠거든요. 예.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명분을 들었는데 그 명분이 유권자들 또 일단 민주당 당원들에게 먹혀야겠죠. 그렇죠. 뭐 당원 단계를 개정하려고 하면 또 당원들의 어떤 표심이 필요할 테니까 그 명분이 과연 통하겠냐 이 문제가 있고 지금 제일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연기하자고 하면 이 지사 쪽에서 가장 반발이 클 텐데 만일 그렇게 큰 반발을 했을 때 당 지도부가 그걸 수술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쇼트트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김동성 선수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력이 월등하면 처음부터 그냥 반바퀴 치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실력이 월등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는 거면 2, 3위를 보고 있다가 아니면 1위랑 경쟁하고 있다가 나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방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미루면서 경선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이 상황을 볼 것인가는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문자 폭탄 논란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악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네. 쓸데없는 논란인 건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만일 경선 연기하자 안 된다. 이걸로 당 분열이 일어나면 그것도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큰 내용이죠. 이를테면은 그렇게 자꾸 상황 논리의 원칙이 휘둘리는 것은 사실 또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후보들 간 합의되면 되지도 않느냐인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간단치가 않은 문제고요. 또 너무 일찍이 후보군이 드러냄으로써 노출됨으로써 집중 공격 받을 것이다. 사실 그 논리도 사실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즉 이러저런 이제 결국 이제 이 논란도 자꾸 지속되면은 민주당에도 그 문자 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그렇겠죠. 수준에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딥임팩트로 서로 간에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자 폭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씨앗. 분열의 씨앗 이렇게 작동할 개연성도 없잖아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이럴 수는 있겠죠. 지난번 재보궐 때 민주당은 후보를 먼저 정했고 국민의힘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한다고 해서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이뤘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봤을 때 결국은 늦게 뽑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될 텐데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위원님 그리고 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